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일은 이 피그마가 향후 5배는 더 오를 수 있다. 이건 모르고 매수하면 평생 후회하게 될 겁니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방송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 전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해당 영상을 올리면 또 방송은 안 보고 욕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해요. 왜? 분명히 제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어떤 영상이었습니까? 피그마 당일 매수 절대적으로 말리는 결정적인 이유에 대해서 방송을 했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자꾸 많은 분들이 이 당시에도 얘기하는데, 저는 당일에도 뭐했다, 이 당시에도 당일 매수 자체는 말리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왜? 분명히 이것이 수요가 60배, 40배인가 60배가 있었기 때문에 당장의 급격한 상승 랠리가 나올 거는 뻔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당일 매수는 말리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말리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뭐 들어가서 오늘 당장 사고 팔아야지 이런 건 안 말리는데, 뭐다? 내가 오늘 매수해서 이거를 몇 개월은 가지고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장기 투자자분들은 말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동일합니다. 오늘 방송도 사실은 내가 단기적으로 들어가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분들에게는 지금 오히려 뭐다? 추천드리지 않아요. 제가 지금 이제 피그마에 대한 방송을 하는 거는 이 피그마를 만약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5배는 더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려는 거고, 오늘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내가 그래서 피그마에 대한 매수 전략을 세우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게 빠지고 나서 매수하시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왜?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피그마의 이 공모 자체가 너무나도 뭐다? 이 경매 방식의 공모부터 해가지고 이 물량을 정리하기 위한 상장과 같은 그런 흐름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그럼 과연 이 피그마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5배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일단은 뭐 중요한 거는 지금 뭐 이 5배, 뭐 10배 이야기하는 분들이 대다수는 이 서클과 비교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어요. 이거 서클. 분명히 말씀드려, 서클이랑은 비교하면 안 돼요. 뭐 실질적으로 제가 이 영상을 올렸을 때도 이 서클과 비교하면서 저를 좀 욕하는 분들이 꽤 있긴 있었는데, 뭐 서클이 틀린 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보다 보면은 뭐 피그마가 지금 뭐 여기 자리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서클도 상장 이후에 지금 뭐 조정 윗꼬리 계속 다는 척 하다가 뭐 했다? 급반등을 하죠. 급반등하고 지금 이 당시가 서클이 지금 주당 공모가가 31달러인 거 생각한다고 하면은 공모가 대비해서는 거의 10배가 올라갔어요. 10배.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거를 서클과 비교하면서 제가 이제 피그마에 대한 부분 당일 매수는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추천드리지 않는다라고 했다고 해서 욕을 하신 분도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서클을 절대적인 피그마와 비교하면 안 됩니다. 왜? 피그마는 이제 얘가 테마주가 될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IPO가 이제 막 진행된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하나의 이제 빅테크 관련된 기술주로 이제 분류를 해야 돼요. 서클과는 뭐가 다르냐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서클 같은 경우는 이거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얘는 전형적인 스테이블 코인의 테마를 가지고 가는 기업입니다. 기업. 실질적으로 이 6월 달에 보면은 6월 23일에 이 최고점을 찍고 조정을 주다가 다시 한번 반등하고 죽고 있어요. 이게 왜 이런 흐름이 나오냐고 하면은, 자, 실질적으로 서클이 이제 과거에 뭐가 있었느냐? 자, 6월 이때부터 다시 급반등 하잖아요. 급반등. 이렇게 상장하고 주춤하다가 급반등하고 조정 나왔다가 7월 달에 조정 나왔다가 7월 중순에 다시 급반등하고 죽어요. 자, 이게 왜 이런 흐름이 나오냐고 하면은, 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스테이블 코인 자체는 미국이 지금 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달러 강화를 위해서, 달러 패권 강화를 위해서. 근데 보면 알겠지만 당시에 뭐가 있었습니까? 당시에 이제 서클 같은 경우가 이제 6월 17일이죠. 18일 뉴스지만 이제 그 미국 시장 17일에 이제 암호화폐 산업의 이정표로서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통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23일 이 최고점까지 스테이블코인 법안 통과에 따른 기대감으로 뭐였어요? 서클이 이제 말도 안 되게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통과가 됐고 이게 최종적으로 누가 결정합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기 직전까지 뭐했다? 7월 내내 조정을 주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7월 18일에 서명을 하고 뭐한다? 급반등하는 척하고 그대로 다시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서클의 상승 같은 경우는 뭐를 따라가고 있느냐? 전형적인 스테이블 코인 테마주로서 급격하게 상승했다가 조정줬다가 상승했다가 다시 이제 기대감이, 사실 서명을 해버리니까 기대감이 우리가 사실 소멸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기대감 소멸과 함께 사라지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서클 같은 경우는 절대적인 게 뭐냐고 하면은 현재 이 기업의 가장 큰 이 스테이블, 이 서클을 사실은 기술주다, 실적 관련되는 반사익 수혜주다, 이런 걸로 우리가 분류할 수 없는 게 뭐냐고 하면은 서클의 실적을 보면 아시겠지만 서클의 2024년도 수익이 어디서 나오느냐? 약 98%는 스테이블 코인 보유액에 대한 이자에서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달러 기반 1대1이잖아요. 1대1.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담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달러로 맡겨야 돼요. 그러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될 때마다 거기에 대한 담보금이 들어오겠죠. 그 담보금을 가지고 나오는 이자가 발생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기업이 서클이라는 기업 자체는 미래 매출 성장성이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시장이 얼마나 활성화되느냐에 따른 문제가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는 또 뭐겠어요? 이자기 때문에 고금리가 얼마나 유지가 되느냐예요. 24년도 금리 피크였잖아요. 지금 25년도로 들어서기 시작하면은 다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면서 또 뭐가 됩니까? 이제 금리가 조금씩 줄어들고 그러면은 뭐 될 수밖에 없어요. 또 이제 이자액에 대한 이 매출, 수익 발생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클이라는 기업을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게 이 기업은 철저하게 테마주로 보셔야 되는 거지, 서클이 지금 이제 상승하고 10배가 올랐으니까 피그마도 10배가 오를 거다 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조금은 맞으면서도 틀렸다라고 좀 보고 싶고, 특히나 제일 중요한 거는 서클이라는 기업은 공모가 30 이제 상장 당시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본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뭡니까? 피그마가 약 한 25, 피그마가 이제 지금 한 25조 정도였나요? 서클은 지금 상장 당시가 이제 피그마보다도 한 3배 정도가 더 낮았어요. 2.5배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시가총액을 보면은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적을수록 상승 탄력이 더 큰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무조건적으로 이 서클과 비교하는 건 좀 틀린 게 아닌가 좀 생각해보고 있고, 물론 어쨌든 서클과 함께 뭐 이제 피그마도 테마주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피그마 같은 경우는 지금 서클과는 결이 다른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전형적인 실적에 대한 기대가 시장에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이제 피그마의 이슈가 지금 피그마가 왜 이렇게까지 이슈가 되느냐를 생각했을 때는 사실상 피그마가 정말 5배도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는 생각은 할 수밖에 없어요. 다만 아까 앞에도 얘기했다시피 서클처럼 이게 그냥 올라간다 무조건 사는 게 아니라 빠질 때 사는 게 맞다라는 거고, 그럼 피그마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럼 서클과 비교할 게 아니라 어디랑 비교를 해야 되느냐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피그마를 지금 이렇게 주목받게 만들어준 기업이 딱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바로 어도비라는 기업입니다. 과거에 이제 어도비가 인수를 하려고 했죠. 그래서 어도비가 놓친 보석 피그마 상장 첫날 주가 세배 폭등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피그마를 이제 어도비가 당시에 약 27조 원에 인수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유럽위원회와 영국 경제시장청 승인을 얻지 못하면서 이 당시에 뭐를 문제 삼았느냐? 반독점 규제에 따른 이런 걸 문제 삼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독점에 대한 부분은 이 경쟁 시장을 무너뜨리게 되면은 어도비가 모든 거를 가지고서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건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과거에 어도비가 피그마를 인수하려고 했을 때 이 피그마를 지금 뭐한다? 이게 반독점 규제에 따른 부분에 있어서 반대를 했던 부분이고, 그만큼 실질적으로 어도비가 피그마를 뭐 하려고 해요? 피그마가 경쟁 상대였다라는 걸 입증하는 거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래서 당시에 이 공시 보도 자료를 본다라고 하면은 어도비와 피그마의 합병을 종료를 하면서 발표했던 게 여기도 나와 있지만 뭐 한다. 여기서 이제 그래서 이 그 합병으로써 피그마와 어도비가 이제 합병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현재 어도비와 피그마가 이제 하는 이 전문 분야, 시장의 분야, 뭐 디자인 소프트웨어 뭐 이런 분야에 있어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이 상당히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경쟁사를 잡아먹음으로써 새로운 경쟁사가 없어질 거라는 거겠죠. 아마 독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합병을 종료하면서 반대했던 이유 중에 이 결과 발표도 보면 뭐라고 해요? 저 결론이 뭐다? 어도비 피그마 사건에 있어서 현재 그 여기서 나오는 게 이러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거래를 고려하는 기업들이 취할 핵심 조치로는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지금 뭐 하고 있다? 이 피그마를 통한 이 어도비가 위험을 느꼈다라는 게 여기 나오죠. 특히 기술 분야를 비롯하여 합병 활동으로 인해 혁신이나 미래 경쟁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 모든 분야에서 강력한 집행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그러니까 어도비가 지금 이 피그마를 잡아먹으면서 미래 경쟁 상대가 될 기업을 미리 없애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과거에 이제 어도비가 뭐 했습니까? 피그마 위상을 이 인수 합병 당시, 이게 합병에 성공했으면 다행인데 합병에 실패함으로써 피그마가 어떤 기업인지 어도비가 굉장히 왜 위협적으로 느끼는지 시장에 알려줬다는 거겠죠. 그 이후에 피그마가 그래서 죽느냐? 죽지 않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피그마 같은 경우는 뭐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디자인 소프트웨어 업계에서 40%가 넘어가는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어도비보다도 어도비의 XD보다도 더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당시 이 피그마의 사용자의 대다수 38% 이상이 미국에 거주하면서 이미 이 시장 점유율에 대한 기사들이 엄청나게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어도비가 피그마를 지금 인수 실패했을 때 이거를 다시 어떻게 해보려고 견제를 하느냐? 그것도 실패해요. 실질적으로 해서 어도비 XD 같은 경우는 보면은 2016년으로 쭉쭉 나오다가 결국에는 이 피그마 인수가 실패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에는 구매 가능한 항목으로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피그마를 인수하려 시도하고 나서 실패하자마자 추가 투자에 대한 부분 얘기하지 않아요. 왜? 이걸 따라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에서는 피그마가 뭐 어떤 기업이냐고 이야기하느냐, 어도비를 뛰어넘을 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도비 역시도 이 피그마라는 기업이 경쟁 상대가 무조건적으로 될 것이고 오히려 이 어떤 분야에서는 어도비가 승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그마 같은 경우는 최근에 생성형 AI 관련되어 있는 수혜로서 기업의 실적도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어도비 같은 경우도 AI에 대한 분야를 뭐 도입해가지고 새로 나아간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어도비가 지금 피그마의 이 눈치를 많이 본다 해야 되나요? 그런 상황이다라고도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피그마가 지금 어도비보다 비등하면 비등했지 절대적으로 작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도비의 상황을 보면 아시겠지만 어도비가 지금 자리에서도 시가총액이 현재 이 어도비의 이 자리에서 시가총액이 그 $350 기준으로 하면 약 313조예요. 과거 정말 시장에 붐을 탔을 때 실적이 이제 어도비가 이제 과거에 구독 서비스 전환하면서 실적 막 붐 탔을 때 이 당시엔 약 430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지금 이제 이 피그마의 시가총액이 몇 조입니까? 약 80조입니다. 현재 이제 기준으로. 그러니까 지금 못해도 정말로 과거의 어도비의 고점, 이런 어도비의 영광까지만 따라가줘도 지금 자리 대비해서 5배도 더 올라갈 수 있는 게 피그마라고 시장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피그마를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부정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다만 단기적으로 부정했던 건 뭐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피그마가 발행하는 주식보다 기존 주주들이 이 공모에 팔아넘기는 주식이 더 크다. 그래서 피그마의 상장 자체가 오히려 주식을 팔기 위한 상장이기 때문에 기존 주주들의 주식 팔아넘기기 위한 상장이기 때문에 이게 초기에는 개인 투자들 덕분에 상승 흐름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하락 파동은 한번 나올 거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잡는다라고 하면은
아까 피그마가 현재 기준 5배지 여기서 잡았을 때는 정말 10배, 20배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업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그마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현재 시장에서 리스크가 있다 이거예요. 방송도 보지 않고 아마 또 오늘도 욕을 남긴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만은 보시는 분들만 이거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충분히 큰돈 벌기엔 충분하다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